1교시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EDFA 미디엄 높트 5 앰플리파이어에서 그 광 증폭하는 거에서 보겠습니다. 광 케이블은 내부 광원이 거리에 따른 감세 손실이 발생한다. 또는 광 케이블을 광통신에서 장거리 전송을 해서 장거리 전송 시 감세 손실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증폭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신호를 증폭해야 되고, 중간에 신호를 증폭하는 그 중계기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광장비 그 자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카드에서 이제 증폭기를 줘서 증폭을 해서 신호를 중간에 이게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신호를 보내서 얘가 이제 중간에 감소되는 걸 이제 방지하는 거죠. 개념을 보면 980 나노미터에서 1480 나노미터의 펌핑 레이저를 이용한 광증폭기 기술이다. 이게 이제 EDFA다. 왜냐면 EDFA랑 이제 라마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요. 보면은 EDFA는 약 1500에서 1600 나노미터라고 해도 되고, 여기 보면은 98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요 1500에서 1680은 전체 대역을 의미하는 거고, 펌핑 레이저를 쏘는데, 펌핑 레이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펌핑 레이저를 펌핑 레이저에 관련된 게 이제 980에서 1480 나노미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만 증폭기 전체 대역은 1100에서 1700으로 해서 더 넓죠. EDFA는 1500에서 1600 나노미터의 그 파장 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펌핑 광원이 EDFA는 980하고 1480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980, 1480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라마는 이제 918 나노미터. 그래서 요게 크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전기 신호를 이제 광 신호로 바꾸면서 요게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는 여기다가 525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이 있고, 여기서 이제 광 증폭기가 있죠.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이 있고, 얘를 받는 포트니 다이오드가 있고, 이걸 다시 전기 신호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525라고 표시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광 증폭기에서 광을 증폭을 해야 되는데,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이솔레이터, 그다음에 이제 커플러가 있어서 밑에 이제 WDM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980에서 1480 나노미터다. 그래서 얘를 밑에 이제 그래프를 이런 거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신호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감쇄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증폭을 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D가 되는 거고, 이게 광 파워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쁘게, 항상 이쁘게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이 내용이 이제 밑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주요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요 아이솔레이터, 광 커플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커플러. 그 다음에 펌핑 광에서 저손실에서는 그 아래인 980 나노미터, 고출력에는 1480 나노미터다 해서 이렇게 그려서 박스ing 쳐주고요. 주요 특징은 고효율이다 해서 하이 게인에서 약 30dB 정도의 게인이 발생한다. 저잡음이다. 5에서 7dB 정도의 낮은 대역에 대한 간섭에서 잡음이 적다. 유도 방출 원리를 위해서 많은 광자를 방출하여 신호를 증폭한다. 요런 용어를 적어줘도 되고요. 또는 특징에
뭐 증폭대역 앞에 얘기한 건데요. 증폭대역은 1550 또는 1500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00 해도 되고 또는 1640.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정확하게 적어주나 1500대역이라고 적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파장대역이다.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저광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무중계 통신, 무중계 장거리 통신, 장거리 통신에 이용되고요. 그다음에 접속 손실 관련돼서 빛에 그 편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광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 접속 손실이 적다. 뭐 요런 내용으로 적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쳐서 이렇게 3개 나눠주고 특징이 이런 특징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이런 특징이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답이 없으니까 자꾸 키워드 정리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EDFA나 라만이나 똑같이 광전송 장비의 신호 감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대역과 펌핑 강은 이렇게 틀리고 주로 구축되는 거는 EDFA가 넥형이고 라만이 모듈형이고 크기가 EDFA가 좀 크고 라만이 적고 가격은 당연히 EDFA가 보통이고 라만이 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찾아보면 계속 많이 나오고 수 있는데요. 신호대 잡음 EDFA가 그러니까 라만이 더 좋으니까 라만이 이제 양호하다고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만보다 EDFA가 약간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굳이 적용하면은 EDFA 뭐 해저 강 케이블, 라만은 뭐 장거리 통신. 이게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애매해요.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제 생각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매지말 및 동향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멀한 거, 뭐 광증폭기는 EDFA가 이제 광증폭기니까 전송거리를 늘려주고는 좀 증가시켜. 전력 제한 시스템에 전력 제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송신 측은 전력 증폭기. 그래서 수신 측은 수신 감도를 고려해 설계해야 된다. 또는 EDFA를 통해서 1550나노미터에서 1500나노미터 대역에서 분산 보상 기술이 필요하다. 분산 보상되는 거. 이게 이제 DSF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광원이 높잖아요. 광원에서 이게 만약에 광원이 높기 때문에 이거 작업 시 사람이 눈에 대면 안 되거든요. 눈을 보호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어떤 그 광원을 이렇게 빼서 눈으로 봤을 때 광을 바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도 요구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경험치 같은 게 나오는 말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